반갑습니다. 이번 온택 잉글리쉬 이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레이첼 선교사입니다. 네, 가장 먼저로는 이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온택 잉글리쉬 코스에 대한 3개월 기초 뽀개기 오리엔테이션이 될 텐데요. 그러면 3개월 기초 뽀개기 이후에 뭐 다른 컨텐츠가 있느냐? 네, 그런 모든 궁금점을 오늘 같이 네, 이제 듣고 또 나누고 네, 해소하고 그런 궁금증 해소하고 또 이어서 이 코스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네, 소개도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PPT로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. 먼저 이 온택 잉글리시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? 네, 바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컨택 돼야겠죠. 왜요?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승리하니까요.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지시고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선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. 하나님과 컨택 될 때 그 말씀 그리고 그 능력, 그 역사함이 나의 능력과 역사함이 되어 바로 사단을 어택할 수 있죠. 그러면 사단과 어택하면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철저히 타락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컨택한 그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사단을 어택하며 이 세상 안으로 온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특별히 이 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집중을 하자면요. 우리가 잉글리쉬 과정인 만큼 이 온이란 전치사는 바로 위치를 나타낼 때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.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온이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? 네, 바로 뭐뭐 위에 있다라는 뜻인데요. 그 말을 직역해서 한국어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중력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수직적으로 위에 있다. 어떤 받침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책상 위에, 뭐 침대 위에, 책 위에. 그런데 이 온이라는 의미는요. 이런 위에라는 의미보다 좀 더 이미지적으로는 어떤 이미지냐면 접촉해 있다라는 의미랑 더 맞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뭐 turn on the light 이렇게 얘기하면 불 좀 켜줘, 불 좀 켜자, 불을 켜다. 여기서 turn on 하는 이유가 turn이라는 건 모양을 변환시키는 것, 상태를 변환시키는 것이고 on이라는 건 어디에 접촉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. 즉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전기 회로가요. 사실은 이게 병렬이냐 직렬이냐 우리 이런 걸 배웠을 텐데요. 그 중에 이제 이런 스위치 역할이 누르면 다 이렇게 붙여주고 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 이어져야 전류가 흘러가서 불이 켜지잖아요. 그래서 이 전류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것. 이게 바로 turn on 붙인다가 돼서 불을 켜다가 됩니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런 것도 되겠죠. 여러분 한번 장문을 해보세요. 벽에 시계를 걸다. 벽에 시계를 걸다.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내가 건다고 얘기했을 때 I 걸다. hang 이란 단어예요. hang. I hang 시계. the clock. I hang the clock. 어디다가? 벽을 영어로 wall이라는 단어. wall. 그러니까 바로 벽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힌트 드렸으니까 온을 쓴다는 건데 온을 쓰게 되면 사실 천장에 붙이는 것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아니라 바로 벽에 접촉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I hang the clock on the wall. 그래서 이 벽에 시계를 붙이는 것. 이때도 on을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온택 English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얼굴로 만나서 같이 배울 수 없는 이 시간을요. 저는 이렇게 요즘 세상이 진짜 신기해요. 이 줌을 또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 실시간으로 찍고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질문을 쳐주시면 또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릴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이 온택 잉글리시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닿는 시간. 우리가 얼굴을 만날 수 없고 제가 이제 시공간 제약이 있으면 여러분의 집을 두드리며 가르쳐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배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제든지 클릭 한 번이면 접할 수 있는 이 7대6 특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그 잉글리시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.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 온택 잉글리시가요. 혹시 이 강의를 그냥 누워서 듣고 계시나요? 아니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나요? 허리 딱 펴고 눈에 빛을 주고 네, 그렇죠.
이 온택 잉글리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세상이 온택되기를 바랍니다. 제가 영어를 배운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요.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. 좀 여담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영어 학원을 약 5년 정도 운영을 하셨거든요. 그래도 영어를 못했어요. 뭐 17살에 모의고사를 한번 봐봤더니 뭐 6등급, 7등급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영어를 잘 못했던 거겠죠. 그런데 IM 선교에 오게 되면서 사실은 영어를 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우냐, 그리고 어떤 책으로 배우냐보다 왜 배워야 하고 배워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. 제가 영어를 진짜 사실 좀 마음이 진짜 뛰더라고요. 가슴이 뛰고 영어를 진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일은 언제였냐면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. 이제 로컬 처치, 지역교회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필리핀은 아무래도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이제 이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궁핍하고 좀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. 근데 그곳에 제가 17살에 이제 가게 됐는데 17살 필리핀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제 제 옆에 있는 필리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사실 잘 못 알아먹었지만 단어로는 좀 알겠더라고요. 어떤 얘기였냐면 12살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셨대요.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. 그런데 그 친구가 시간이 질러도 오지 않으니까 점점 길거리에 이제 같이 싸돌아다니는 이런 뭐 불량배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나 봐요.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정말 술도 접하고 담배도 접하고 도박도 접하고 마약도 접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말은 Jesus loves you라고 밖에 없었어요, 사실은.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. 뭐 이 정도?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.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I know, 나도 알아. But why has he let me now? Let me now. 왜 그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 거지? 나를 사랑하신다면서. 제가 그 말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. 첫 번째,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안다 할지라도 그걸 영어로 얘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어요. 그래서 제가 딱 돌아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은 가장 먼저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,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. 두 번째로는 영어를 진짜 배워야겠구나. 남주기 위해서 배워서 남줄 수 있는 공부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. 여러분 잘 아시죠? 사도행전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그 일은 사도들은 그 일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었지 사실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마자 하셨던 일이 각국 방언의 말로 말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실력을 갖추어 그 실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. 그러나 우리가 도구가 되려면 우리도 그 물맷돌과 같은 실력이 필요하겠죠. 전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이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영어는 필수. 그래서 이 공부가 지금 레이첼 쌤이 여기 앞에 와서 말하니까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라고 마련해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요.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얻은 이 잉글리쉬 기회, 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또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편히 앉아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라요.
그래서 이 3개월 기초 뽀개기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. 3개월 기초 뽀개기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? 내 말 그대로 기초를 아주 단단히 한다는 시간이에요. 네,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요.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불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불교 유적지에 가보면 사실 이제 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은 탑이 아래는 이만한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는 탑 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은 거의 없죠. 없어. 어때요? 사실 아래 기반이 탄탄하고 가장 크고 그 위로 갈수록 더 작아지죠. 여러분 기초가 넓고 튼튼하고 단단할수록 사실은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. 선생님 저 이 정도는 알아요. 뭐 I made some cookies for my friends. 선생님 그 말은 쿠키를 내 친구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. 전 그 정도는 알아요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그 문장을 말할 때만 그 문장을 쓸 때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에 들어오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reading에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writing에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listening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speaking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이 과정은 엄연히 다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reading, writing까지 네 분야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. 다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reading의 부분에 좀 강력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후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3개월 기초 뽀개기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? 네, 바로 이후에는 토익, 토플, 수능, 검정고시 회화, 그리고 선교 영어까지 있습니다. 와우, 대박이죠. 이 과정을 여러분이 혼자 지금 비대면인 만큼 혼자 시간을 관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쪽집게와 같은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금방 토익과 토플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? 네, steadiness, 바로 꾸준함입니다. 따라합니다. 꾸준함. 네, 꾸준해야 해요. 꾸준해야 돼요. 하루에 단어도 사실 50개씩 외워서 30일 동안 외우면 몇 개? 네, 1,500개죠. 1,500개. 맞죠? 맞나요? 30개, 30, 50개. 그렇죠. 1,500개. 한 달에 1,500개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. 하루에 50개씩만 외우면. 사실 꾸준함이 사실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. 뛰어난 머리를 누군가 가질 수 있지만 꾸준하고 부지런한 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. 여러분 꼭 이 토플, 토익, 수능, 검정고시 회화, 선교 영어로 또 이 기초 뽀개기 이후에 같이 만나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. 같이 함께 하실 거죠? 네, 그럼 좀 더 이제 저희가 설명해 볼게요.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istening, speaking, reading, writing이라는 그 과정은 사실 아동학습자의 그 어린 아이들 그 뇌 구조가 말랑말랑해서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다른데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네, 그 나이가 사실은 아동학습자 굉장히 이제 어린 10대 되기 이전의 나이를 거의 얘기하는데요. 이 아이들 이 아동학습자는 사실은 어떻게 listening, speaking, reading, writing 마지막에 translating. 이 translating은 사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나 충전기 필요해 그러면 나는 주어가 I 충전기 charger 필요해 need I need a charger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먼저 깔아두고 그거를 영어 구조로 문법으로 바꿔서 단어를 넣는 걸로 저희 이제 성인 학습자 한국어가 완전히 모국어로 딱 장착돼 있는 상태 내 말을 한국어를 많이 써본 사람 작성해본 사람,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보고 책을 많이 접한 사람, 이 언어가 많이 굳혀있는 저와 같은 성인 학습자에게는요, 사실 이 translating 시간이 걸려요. 그쵸? 그런데 이 아동학습자는요, 사실은 물로도 인식되어 있지만, water를 알고 있으니까 바꾸는 형식이 아니라, 물로도 알고 있고, water도 알고 있는 양쪽의 바이링구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이 아동학습자에게는 listening, speaking, reading, writing, translating 순서가 영어 학습하는데 굉장히 좋고 그것이 과학적이나 사실 성인 학습자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? 사실은 듣기보다 말하기보다요. 이 reading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그런데 어떤 reading? 바로 intensive reading. intensive reading은 어떤 뜻이냐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진짜 열공, 막 빡공 이렇게 얘기하죠. 정말
그 읽기 과정에 심취해서 이 읽기를 열심히 계속해서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그 문장의 흐름을 통째로 암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단어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이 intensive reading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걸 통해서 영어 구조가 생기고요. 영어 머리가 생긴다는 겁니다. intensive reading, 왜냐면요. 사실 성인 학습자는요. 아동 학습자와 다르게 센스라는 게 있거든요. 그쵸? 그래서 영어 구조를 많이 만나면요. 이 intensive reading, 많은 sentences, 그 지문들, 문장들을 통해서 intensive reading,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할수록 영어 구조가 센스 있게 여기 안에 이제 탑재되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 세 문제 뚫렸어. 이거 어떻게 알릴 수 있죠? 여러분 잘 알고 있을까요? 나, I. 그렇죠? 세 문제, 문제 problems인가? questions가? 네, 바로 three questions. 네, three questions. 틀렸어. 자, 여기서 좀 관건이죠? 틀렸다. failed. I, three question, failed. I three questions wrong? 아닙니다. 사실 어떻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? I got three questions wrong. 아, 네. 이 got을 쓰고, 다음 이 문장의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배울 건데요. 차츰차츰. 네. 이 문장의 구조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여러분 유튜브에만요. 이 get에 대한 얘기만 올려도요. get이라는 단어만 써도요. 정말 많은 문장이 나올 거예요. 영어 구조는 어떻다고요? I got three questions wrong. 이렇게. 아, 나는 세 문제를 얻었는데 어떤 문제를 얻었어? wrong. 틀린 문제를 얻었어. 우리나라는 나 세 문제 틀렸어. 하지만 영어는 내가 뭔가를 얻었어. 그 이미지부터 시작돼요. 얻었어. 아, 원치 않았던 건데. 어떤 거를? Three questions. 근데 그 상태가 어떻다고? Wrong. 틀린 거야. I got three questions wrong. 이런 문장 자체를 많이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영어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. 그것이 바로 이 기초 보객기의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. 나는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. 나는, I, 3년 동안, 어떤 게 될까요? For 3 years. 뭐뭐 동안은 40이 되니까요. 영어를, English. 이거 쉽지. 공부했다. Studied. 그래서 어떻게 돼요, 여러분? I for 3 years English study.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제, 과거냐, 미래냐, 현재냐에 따라 이 동사가 바뀐다가 알고 있다면 study가 아니라 studied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잘했어요. 여러분 그거 맞아요.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한다고요? 여러분 자 봅시다. I 네 공부했다 동사가 바로 나오죠. have studied. have studied라고요. 그 이유가 뭔지 더 설명해 볼게요. 자, English. 원래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네, English 3년 동안 그대로 for 3 years.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?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가 되는데요. 왜 have studied냐? 여러분 문장 보세요.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는 건요. 사실은 3년간 영어를 공부해왔다라는 말과 비슷하겠죠. 어감이.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 시간 동안은 영어를 계속 해왔다라는 어감이니까요. 그거를 영어로는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. 이 선의 시제예요. 과거에 언제 내가 그렇게 했어. 17살에 나 그렇게 공부했어가 아니라 17부터 20까지 공부를 계속해왔어. 이 선의 시제를 완료라고 합니다. 그래서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. 우! 사실 한국어로는 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. I studied English for 3 years. 그런데 영어로는 뭐래요?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라고 얘기해요. 이런 문장을 계속 접해봐야 그런 센스가 생긴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이번 3개월 기초 보객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눈 이글이글 딱 열심을 다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또 자고 있는 거 아니죠? 딱 눈 뜨고 입 열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. Listen and repeat please.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. 네, I have studied English for 6 years. 네, 좋습니다. 우리 계속 이렇게 문장만 통째로 외울 것이 아니라 발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 발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스피킹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? 네, 계속 가볼게요.
네, 그렇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이런 나이가 이제 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이 성인 학습자가 되어가는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 나이 때는 사실 가장 먼저로는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을 거고요. 어우, 이게 이렇게 돼 버렸네요. 네, 제가 그리고 이 단어, 네, 그렇죠. 이렇게 나는 I 3년 동안 for 3 years 영어, English 공부했다 study. 그런데 사실 이거였어요? 그렇지 않았죠. 영어로서는 어떤 게 필요했어요? 문법을 알았어야 했어요. 동사가 한국어보다 앞서서 나온다는 것.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 너를이라는 것처럼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제로 완료가 나온다는 문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. 문법이라 하면 말을 쓸 때 규칙이라는 거예요. 우리 이 말 할 때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규칙. 단어를 알아도 규칙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 구조를 알아야 돼요. 구조를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걸 한 가지 더 예시로 들어볼게요. 저는요, 중국어랑 한국어 어순이 다르고 중국어랑 영어 어순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요.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? 나는 너를 사랑해. 나는 너를 사랑해.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어로는 我爱你라고 얘기하죠. 저 성조를 잘 몰라요. 그냥 들어주세요. 我爱你. 근데 我가 뭐냐면 나예요, 나. 영어로는 I가 뭐예요? 사랑애이기 때문에 love.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니 이러면 뭐예요?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? 너. 그러니까 我爱你가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. 너, 我, love, I 그리고 you, 니 비슷하잖아요. 그런데 전 중국어로 말을 하나도 못합니다. 가장 먼저로는 단어를 잘 몰라요. 두 번째로는 문법을 안다 할지라도 시제에 따라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요. 그리고 사실은 중국어 구조가 잘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가장 해야 될 공부는 뭐다? 바로 intensive reading이다. 문장을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하고 많이 끊어보고 이렇게 낱낱이 파악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온택 잉글리시 3개월 기초 보객이 강의의 두 가지 팁은요. 첫 번째, 이 60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법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합니다. 문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죠? 명동에 가서 누구를 만나? 준수연을 만나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명사, 동사, 준동사, 수식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결어 이렇게 되죠. 오, 제가 마지막에 말을 잘못할 뻔했어요. 수식어. 네. 그래서 이 명동 준수연을 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는 거죠? 바로 이 문장의 순서. 네,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먹어도 괜찮아요. 오늘 하루 했다고 모른다고 나 못하겠다 하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내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엘리나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품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아래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금방 이 뼈대와 문법 뼈대와 그 안에 단어라는 알맹이를 넣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내가 많이 적어보기보단 내가 무언 문장을 영어로 만들기 전에 영어 문장을 많이 만나봐야겠죠. 그래서 이 6, 7 패턴을 통해 문법을 잡을 거라는 것. 자,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인트 2, 바로 정확한 해석과 문장 암기. 이걸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, 바로 통문장 암기를 할 거야. 즉, 여러분이 intensive reading을 하기 위해 만날 sentences, 문장과 passages, 바로 지문들을 외울 거라는 거예요. 아, 머리 벌써 지끈지끈하다. 뭐 이런 친구들 있는 거 아니죠? 많이 접하고 외워야 합니다. 많이 내 안에 그 이야기가 들어와야 해요.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 배고파요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?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. 그런 것처럼 이 통문장 암기로 저희가 정확한 해석과 문장 암기 그리고 원어민 발음과 억양까지도 잡아서 사실 리딩도 될 거고요. 이게 그리고 스피킹도 될 거고요. 발음을 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이 두 가지 통문장 암기로 기본적으로 잡고 가고자 합니다. 자, 이어서 계속 봐볼게요. 네, 이 통문장 암기의 메리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. 통문장 암기를 하면 사실 단어를 따로따로 외우면 아까 on과 같이 그냥 어디 위에 있다라는 정도만 할 텐데 이 문장
I hang the clock on the wall. 이렇게 I hang the clock on the wall라고 얘기하면 이 on이라는 게 접촉의 의미에 가깝구나라는 걸 많이 접할 때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단어 공부를 문장 안에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고 문법을 따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? 문법을 다 공부했는데 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. 그런데 그 문법과 이어지는 통문장 암기를 통해 문법을 이해하고 영어 머리를 만들며 특별히 발음과 억양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잡고자 합니다. 저도 이렇게 입술 풀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코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.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작했다면 내일부터는 지금 엘리나 선생님을 통한 품사 특강 그리고 통문장 암기 저와 함께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 거고요. 이 1, 2주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초 중에 기초를 닦을 거예요. 네, 품사란 무엇인가? 선생님, 동사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명사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은 형용사도 처음 들어봐요. 선생님, 형용사랑 전치사랑 다른 게 뭔가요? 선생님, 뭐 있을까요? 주어랑 명사랑 다른 게 뭔가요? 그것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. 이후로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. 문장의 꼬리가 길어진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이런 거요. 나 먹었어. 나 밥 먹었어. 나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었어. 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었어.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의 형식도 배워볼 거고요. 의문문,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. 그리고 이후에 시작될 모세 선교사님과 함께할 6치 패턴의 소개도 같이 들어가고자 합니다. 턱 깨고 졸고 있지 마시고 딱딱 떼고 어리 펴고 턱 당기고 그렇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3개월 기초簿기 수업을 이제 계속 가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냐면 5주차부터 8주차는 저와 이제 아무래도 아주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지겹도록 만나게 되는 달이 될 건데요.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6, 7 패턴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 아니고요. 그 문제들 중에 같이 여러분과 통문장으로 암기하고 접하고 그리고 그 문장을 좀 응용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서 명한대, 명사, 한정사, 대명사, 동사, 준동사와 같은 파트별 품사별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고 해석하고 만나보고자 합니다. 사실 이제 통문장 암기, 인텐시브 리딩의 첫 발걸음은 아닐 테지만 시동을 거는 시간이 아마 6주차, 7주차, 8주차가 될 거예요. 그럴 때일수록 지금 한 강의당 통문장을 20개씩 암기하는가요? 8주차 되니까 몇 문장이 되는 거예요? 760문장이 되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? 사실 거의 2개월 정도 됐다 보니 760문장까지 외운다는 건 진짜 여러분 정말 좋은 영어 공부가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있는 문장을 볼 때도 있고요. 또는 패세지 이런 지문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. 인텐시브 리딩과 제가 하는 수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6, 7 패턴 자체가 토익 영어에 맞춰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, 즉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하는 영어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. 네, 업무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로요. 그런데 이 인텐시브 리딩은 정말 다양할 거예요. 회화, conversation, 대화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될 거고, 일상생활도 될 거고, 주제, 토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세 달의 통문장을 하루에 20문장씩 외우게 되고,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몇 문장을 총 외우는 거죠? 바로 1160문장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이 기초보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. 저 어마어마하죠? 네. 이 과정을 통해 전 여러분이 이후에 토익도 했으면 도전하길 바라고 토플도 도전하길 바라고요. 수능 영어, 검정고시, 그리고 회화, 선교 영어까지 여러분이 함께 이 기초보기를 통해 기초를 넓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두고 그 위에 이런 세부적인 심화 영어를 같이 해결해가면 그리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요.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영어, 누군가에게 기회를 또 열어줄 수 있는 영어,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손에는 물맷돌을 든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으나 나에게 주신 이 영어란 도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그런
결단이 생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.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태도가 망가진다면 여러분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. 허리 펴시고 눈 뜨고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없을 거예요.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. 사실 이 시간 준비하기 위해 정말 밤새가면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연락해서 관리하시는 전국 학교 디렉터 선교사님과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셨고 준비하셨는지 몰라요. 여러분, 여러분의 그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이 영어 시간을 즐겁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. 함께하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온택 잉글리쉬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영어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영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. 그건 바로 꾸준함일 거예요. 여러분도 그 꾸준함을 가지고 이 온택 잉글리쉬 3개월 기초표기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알겠죠? 네.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그 본격적인 강의, 그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아자. 파이팅! 뉴 제너레이션 일어날지어다. 감사합니다.